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우와, 빨리 오셨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돈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짜란, 타란, 따란. 리노아가 나타났다. 옷 갈아입을까? 오니까 편하게 좀 입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모두 반갑습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을까요? 아직 점심 먹기에는 조금 이를까요? 저는 방송을 하고 나가야 돼서 미리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짜란.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럴 거 아직 11시 반이면 조금 이르긴 해. 제가 일찍 먹은 거죠, 그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샐러드에 항상 점심 루틴은 거의 같습니다. 어제는 좀 다른 거 먹었는데요. 오늘은 샐러드에다가 삶은 계란에 거기다가 요거트, 딸기 요거트, 그 딸기 그릭 요거트를 먹고 왔습니다. 아점으로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드셨다는 거죠. 따로따로 드신 게 아니라 아침 겸 점심으로 그래놀라 시리얼 먹었어요. 그래놀라 시리얼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어떤 거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과일이 같이 들어간 그래놀라를 좋아해요. 아침 방송 놓쳐서 아쉬우니까 괜찮아요. 그냥 인사이드 아웃 봤던 얘기 간단하게 했어요. 괜찮아요. 다시 보기로 궁금하시면 봐주세요. 아침도 아직 안 먹었어요. 어떻게 배고파서 뭐라도 드셔야지. 빵이라도 한쪽 있으면 드세요. 먹으면서 우물우물 먹으면서 방송 봐주세요. 아침에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상담 숙제로 목요일에 상담 선생님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주세요 라고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숙제로 보고 왔습니다. 어제. 지금 하필 식료품이 떨어진 타임이라서 라면도 없을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사러 나가야 되는 거구나. 어떡하지? 배고파서. 아니면 배달 시키면 안 될까요? 배달은 조금 이른가? 시간이? 라면도 없을까요? 라면 하나도 없을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저는 나갈 준비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1시 15분에 나갑니다. 그때까지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배달이 되기는 하는데 배달할 바에는 밖에 나가서 먹고 나가서 먹을 바에는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고? 근데 재료가 없다면서요. 라는 마인드라서 고민이라고.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자자 착석하고 리노아랑 대화하도록 해요. 아주 사소한 고민이지. 그 정도 고민이면 아주 사소한 고민이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게 진짜 고민이고 그 정도 고민이면 사소한 고민이지. 그런 고민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죠. 조금 있으면 외출하니까 나가서 먹으려고요. 아, 나가는 김에 먹는다? 철학 멈춰? 아니, 근데 나 진짜로 삶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 괴로워요. 그래서 우울증이야.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리하리하 오늘의 리노알리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신 것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또 무슨 문법이야? 어서 오신 것을 환영하다니. 제가 이래요. 말이 이렇게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방송 조금 일찍 끝내고 가서 좀 누워서 잤어요. 약 먹고 잤습니다. 영화 곡성은 어두침침했지만 지금 곡성은 나가면 햇빛에 타들어갈 것 같아요. 남부지방의 햇살이 굉장히 뜨거운가 봅니다. 서울은 아까랑 큰 기온 차이가 없네요.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21도 맑음이라고 뜹니다. 자고 났더니 다행히 좀 괜찮아졌고 약 기온도 돌아가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
저 물만 한 병 가져올게요, 여러분. 금방 오겠습니다. 물을 안 가져왔네. 물이 있어야 돼. 대화를 하려면 물이 필요해. 저는 리노와 잠시 자리 비운 동안 약 기운이 돌아서 몽롱해지고 있어요. 어제 병원 다녀오셔서 받은 약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 환영합니다. 몸살 감기약은 아무래도 졸음이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몸살은 쉬어야 낫잖아요. 쉬는 건 곧 자는 거니까 몸살 감기약에는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어요. 몽롱하게 누워가지고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편하게 방송은 편하게. 그것만 따로 빼서 수면 유도제도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감기약의 것만 따로 빼가지고 그건 처음 알았네. 새로운 지식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 화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 맨 얼굴이야. 마스크 쓰고 나갈 거야. 화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에이, 어차피 마스크 쓰면 안 보일 건데 이러고 안 했어. 지금이라도 가서 해야 되나, 살짝?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편리함. 혹시 모르니 살짝 하라고, 기초도 하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그럼 또 자리 비워야 되는데? 살짝만 하고 올까요? 저 5분이면 하고 오거든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꼬라지를 조금 낮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비랑 선크림 정도 바르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꼬라지를 조금 낮게 하고 올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리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 yes, no, yes, no 대답하기 이런 거 같은 거 타임어택.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리노와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 물어봐 주세요. 문 프린세스 메이크업.
자외선 차단제 비비만 바르고 왔다. 리노아도 어릴 때 세일러문이나 세일러문 봤어요. 프리큐어는 노래만 알아요. 프리큐어는 노래만 알아. 비비에다가 선크림만 바르고 왔어. 질문거리라 요즘 뭘 하고 싶다는 욕구가 저도 약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오신 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무력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약간 무감동 우울증 증상일 수도 있는데 무력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스티커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귀여운 동물 인형 보면 막 얘도 입양하고 싶고 쟤도 입양하고 싶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무력이 진짜 줄어가지고 사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울증일까? 아니면 그냥 무력이 줄어서 깨달음을 얻은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라고? 상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다. 무력이 줄었는데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연관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상 그것도 지나가는 때야. 아, 갖고 싶은 게 막 있다가 갖고 싶은 게 없다가 이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럼 정상이네. 나 정상이네. 다음 주에 정기적으로 병원 가는데 그때 상담 한번 받아볼까 싶긴 하네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잘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취미의 방향성이나 목적성이 달라질 때 무력이 없어질 때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스티커랑 동물 인형은 몇십 년 된 취미거든요. 몇십 년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취미거든요. 동물 인형 모으기, 스티커 모으기는 제가 무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거를 안 갖고 싶어 한다는 게. 가져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토끼 카페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어. 100만 년은 된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는 진짜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보면 멀리서도 막 뛰어가가지고 아는 척하고 싶어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를 봐도 귀여운 강아지네 끝. 지인이 제가 이런 걸 알고 본인이 키우시는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2마리를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도 걔들한테도 그냥 손 주고 한번 만져보고 그게 다야. 예전처럼 너무 귀여워, 어쩔 줄 모르겠어, 너무 귀여워, 이게 안 나와. 반응이 약 때문에 약간 차분해져서 그런 건지 약의 부작용인지 제 기분의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약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약 때문 같아? 약 때문 같다는 게 다수결이네. 인사이드 아웃에 대비해서 말한다면 예전에 제 인생은 조이, 그러니까 기쁨이 조작대를 잡고 이렇게 막 운전을 했거든요. 나는 사는 게 너무 즐거워. 나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재밌는 책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읽을 거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슬픔이가 새드니스가 잡고 내가 살아서 뭐 하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아마 약으로 조정하면서 뭔가 무력도 없어지고 관심도 뚱해지고 그런 부작용이 온 게 아닐까라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가 귀여운 가차 같은 거 보면 막 뽑아보고 그랬거든요. 요새 그런 것도 없어.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도 요즘 없어진 것. 저 책 읽는 거 소설 못 읽게 된 거랑 아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하신 분은 일단 체력이 없어. 취미생활 즐길 체력이 없어. 피곤해서.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쓰러지실 정도기 때문에 체력이 없어. 취미를 즐길 체력이 없어.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분은 체력이 없어. 취미를 즐기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없는 거야. 그게 1차적인 문제지. 그럼요. 즐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즐길 체력이 없는 거지. 뭐든지 즐기려고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면 건강이 우선이고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회사에 가서 체력을 다 쓰고 오시니까 취미를 즐길 체력이 없는 거예요. 나 잘 알지.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신 걸로 유추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의 트리플 덴트검 같이 즐거웠던 기억 내내 영상은 무슨 영상이 있을까? 취미는 진짜 체력 문제야. 안녕하세요. 우리 다정다감한 우리 친구 어서 오세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돼. 몇 달째 게임기에도 먼지만 쌓이고 전에 쌓아둔 게임에도 손이 안 가. 그러니까 체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체력이 있었을 때는 취업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취업한 후에는 체력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파민 느낀 게 뽑기 기계에서 피규어를 뽑아본 게 끝이에요. 그게 언제쯤일까? 한 몇 달 전? 2주? 2주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됐네. 나보단 오래 안 됐네. 원래 회사 출근하면 기가 빨린대요. 2주면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시 15분까지 열심히 같이 달려보기로 하죠, 여러분. 제가 봉사활동 있어서 그때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다른 것들이 아마 그때는 취업인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취업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고. 울지 마세요. 울어도 돼. 울지 말라고 안 할게. 울어도 돼. 눈물이 나오면 우세요. 울어요. 괜찮아. 울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누워있기 바쁜 상황. 그럴 때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주기.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취미도 사실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죠. 그쵸? 취미 하는데도 시간과 돈을 쓰기는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은 취미로 심리학 책이랑 자기계발 서적을 읽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려면 돈이 드니까. 내 취미는 너무 비싸. 어떤 취미? 막 승마, 골프 이런 거 아니야? 귀족 취미? 승마, 골프 이런 거 아니야? 막 요트 타고 이런 거 취미 아니에요? 제2, 제3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죠. 아니요, 그냥 해외여행 나가는 게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기는 하다. 왜 인생의 어려움은 돈과 함께 찾아오는 건지. 그게 어디서 읽었는데 돈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래요. 돈이 해결된 부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쫙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이랑 그냥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부자한테들 물어봤더니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겹친 거야. 저는 초년생 때 저에게 주는 선물로 제 월급으로 게임기를 사기를 했는데 중고로 샀는데 불량을 받았는데 실수로 구매 확정을 눌러서 보호받을 수단이 증발해서 새 제품 사는 것만 못한 상황을 당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사셨어요, 결국은? 저런, 비행 5시간 이하 지역은 꽤 많이 가서 새로운 데로 가려면 6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좌석도 업그레이드도 하는 게 허리가 덜 뽀개지겠고, 그쵸? 비행기 표값도 많이 들겠고, 호텔 값도 알아봐야 되고, 돈 주는 게 유류 할증비도 올랐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쵸? 고급 침이네요. 돈이 많이 드는 침이긴 하네요. 제 돈 주고 수리했어요. 아, 결국은 차라리 새로 사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본인 돈 주고 수리해서 그렇다는 거구나. 작년에 부끄러운 실수로 1년간 생돈 빠져나갈 일이 있어서 올해 4월에 겨우 끝났다 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자책 전문가로서 자책 스페셜리스트로서 제가 얘기합니다. 너무 자책하면 자기 혐오가 생겨. 자기 혐오가 생기면 나와 나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면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어. 일단 비행기가 더블 수준이다. 그때 유류 할증료가 엄청 올랐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뉴스는 잘 안 듣지만 그런 거는 흘려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자책은 해서 좋을 게 없어. 자아 성찰은 해도 되는데 자책은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 비행기 크기가 달라져서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나요. 유류 할증료 때문이 아니라 멀리 가면 6시간 넘어가면 작은 비행기로 못 가요. 비행 가격이 올라서 마일리지로 쓰고 있어요. 비행기 표가 오르니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가 좋아 보이네요. 다들 비행기 표가 오르니까 뭔가에 다른 방법들을, 다른 길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집에 알아서 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자취는 하고 있지만 언제쯤 1인분 할 수 있을지 심란하네요. 자취를 하고 있으면 이미 1인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무래도 해외 나가면 문화라던가 종교가 새로운 거를 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유류세 다시 내려갈까요? 전쟁이 끝나면 내려가지 않을까요? 놀러 가고 싶고 출장으로는 해외에 안 가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 보다가는 놀러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마음을 회사 돈으로 놀러 간다라고 출장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회사 돈으로 놀러 간다라고. 회사 돈으로 해외여행 간다라고. 마음을 조금 달리 먹어보는 거지. 집에 다시 기어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1티어라고 생각해요. 사촌 동생들은 자취 시작하고 다들 반년 만에 다시 기어 들어갔다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노력하고 계시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강하다. 강한 사람이다. 심지가 굳다. 자취하니까 본가 가기가 점점 귀찮아져요. 들어가면 지잡듯 또 싸울 것 같아요. 잔소리 하시고 티격태격 할까봐. 다들 그래서 멀티를 본진으로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리하라고 길게 해주셔서 저도 조금 길게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이 가정이 상대적으로 화목해진다는 거 알았어요. 꼭 가정만은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사갈 집 지금 네이버 부동산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맨날 본가 가면 이직 소리를 듣거나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다이어트 소리 듣고 요즘은 사람 좀 만나서 결혼해라라는 잔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는 국민 임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안 와요. 우리 시청자분 순서가 빨리 오기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소원이 이루어져라 얍 하고 마음을 보내봅니다. 가끔 가서 돈만 써주니까 본가랑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적절한 거리감과 돈을 써주는 거 그거 아주 좋죠. 아파트 월세를 알아보니 80만 원이 넘네. 우와, 한 달에 8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8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은데, 그쵸?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취업 전까지는 나라 돈으로 연명하다가 이제 정작 취업하니 몸이 이 모양이니 사람 인생 원래 한치 앞을 몰라요. 사람 인생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매월 80만 원씩. 아파트 월세 80이면 지방이라고? 서울은 더 비싸요?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나? 월세 80이면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낫다고? 저는 서울 원룸인데 50. 아파트면 100부터 시작? 제가 들어가는 국민임대가 월세가 10만 원이라서 포기를 못하겠네. 되게 매력적이네요. 월세 80만 원인데 월세 10만 원이면 7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뭐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진짜 좋네요. 되기만 해라. 되기만 해라. 우리 시청자님 당첨되라. 저는 제가 쓴 돈도 아닌 돈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도 경매로 지금 집을 샀어요. 기특하신 분, 기특하고 강하신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당첨이 아니라 국민임대 당첨되라고 인사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빚이 엄청 많아요. 차근차근 갚아 나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임대 아파트 같은 거 넣어야겠군요. 저도 요새 국민임대 계속 신청 중인데 신청용 서류 제출도 추첨 당첨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너무 막막하네요. 벌써 서류 제출 불발만 3번째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경매로 사서 처음 들어올 때는 완전히 페어라서 셀프로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대단하셔. 다들 어른이고 다들 대단하세요. 저의 고민은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너무 벅찬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복잡하기보다는 경쟁률이 꽤 세요. 천장과 벽이 완전 검은색으로 곰팡이 처리는 진짜 잘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건강이랑 관련된 거라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수녀님도 집에 곰팡이 생기셔가지고 한동안 고생하셨죠.
고민엔 가벼움도 무거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의 고민에 비하면 저의 고민은 약간 응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최근에 허리가 나가서 4일 만에 수습한 거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고민의 수준도 종류도 다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인생이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고민은 나이대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쵸? 같은 고민은 있을 수가 없지. 비슷한 고민은 있을 수 있어도 같은 고민은 있을 수가 없죠. 그치? 오늘 점심 뭐 먹을까도 사소한 고민이 될 수 있죠. 큰 고민까지는 아니고 사소한 고민이 될 수가 있지.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택을 할 때는 늘 고민이 뒤따르게 마련이죠. 쿨돈에 1,000원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게 선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물이다.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 힘듦이 가장 힘들기도 하고 굳이 타인이랑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근데 저는 제 힘듦은 여러분에 비하면 응석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안 힘들다는 건 아니고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발악하고 싶고 바락바락 악쓰고 가서 지금도 가서 울고 싶은데 내가 안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나의 고민은 여러분의 고민보다가는 고민에 비교하면 응석이다. 징징대는 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 각자 저마다 힘들죠. 개개인의 고통은 개개인에게 힘겨운 건데. 감사합니다. 나대나대. 굳이 고민의 크기를 비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비교는 해소 방법을 위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응석을 많이 부리나? 인생에? 라는 생각. 그렇게 한번 싹 털어놓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석 받아주기 치즈. 감사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장애물은 다 다르고 경주가 아닌데 비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비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조금 징징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에 비해서 1,000원 감사합니다. 자아성찰 저희도 다 징징대고 그래요. 리노아 정도면 애교 수준이에요. 나 아침에도 조금 징징대지 않았나? 제 몸 인사이드 아웃에 그거 봤다고 비교해서 얘기하면 슬픔이가 자꾸 조작판을 잡고 튀어나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 기쁨이가 나오면 좋을 텐데.
특히 지금처럼 오후 방송할 때는 낮 방송할 때는 기쁨이가 나오면 좋을 텐데. 비밀 친구끼리 징부징조하는 관계다. 서로 징징대는 거 받아주기. 신께서는 가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신다.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리노아님 못 보시는 파란 사이트 등지에서 막 징징대서 그렇습니다.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삶을 멈추고 싶어지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웃는 표정. 웃기. 헤헤. 화면이 멈췄다고? 나는 안 멈췄는데? 세로 고침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혹시 화면 멈춘 분? 안 멈췄어요? 세로 고침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지금 멈추신 분. 치지직 서버가 요새 불안정해져서 전 정상 멀쩡해요. 멈추신 분 세로 고침 한 번만 해봐 주세요. 저도 이상 없음. 정상이에요. 이상 없대요. 우리 멈추신 분만 한번 세로 고침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멈췄거든요. 혹시 제가 멈춰서 제 문제인가 했는데 저는 안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아까 방송 끝나고 가서 1시간 정도 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리노아님이 옆으로, 그거는 제가 삐딱하게 앉아 있어서 그래요. 다시 자세. 자세 다시 잡았습니다. 치지직 문제인지 가끔 광고 나올 타이밍에 광고를 꺼놓아도 그거 충돌나서 화면이 멈추더라고요.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 내용이 괜찮아서 꽤 효도하고 온 것 같네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셨네요. 아까 나가신다고 9시쯤 나가셨던 것 같은데 외출은 즐거우셨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0분) 거리에 집에서 가까운 데 있구나.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크게 안 쓰셨구나. 산타님 감사하고 받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산타님이 요즘 자주 오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받으신 분, 우리 주신 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고 산타님이 또 오셨어요.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왜 극장의 팝콘은 더 대량으로 튀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 지역이 좀 이상해서 역 하나마다 영화관이 있어요. 같은 산타분입니다. 우리 산타분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한역마다 있어요. 영화관 굉장히 다니시기 좋은 환경에 살고 계시네요. 나 서식한다라고 하려고 했어. 생물도 아닌데 서식하고 계시네요 라고 할 뻔했어. 생활하고 계시네요. 오늘 조금 제가 언어 회로가 꼬이는 날인가 봅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천천히 단어를 골라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동아리방을 서식지라고 불렀어요. 엘프적 관점에서 보면 서식이 맞을지도. 생활하고 계시다. 다시 고쳐서 얘기할게요.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조금 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을 2가지나 먹어가지고. 저는 피부에 뭔가 벌레 물린 건지 그런 게 나서 급하게 병원 갔다 왔는데 주말 근무라 그런지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뭔가 영혼이 눈에 없어 보였어요. 주말에 일하기 싫은 거는 누구나 공통된 마음 아닐까? 주말이니까. 그래서 잘 진료는 받고 오셨나요? 그게 중요하지. 그래도 진료는 잘 받고 왔다. 그게 중요하지. 벌레 물린 게 맞대요. 딱 특별히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없대. 근데 의사분이 엄청 퉁명스러웠다고? 주말에 일해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 아닐까요? 뭐 주사 맞거나 하셨나요 혹시? 아니면 약만 받아갖고 오셨나? 바르는 약? 다행이다 그래도. 큰일 아니라서. 처음 가본 병원이에요. 그래도 하루 만에 해결을 금방 병원 갔다 와서 금방 약도 받고 해결되셔서 다행이네요. 주말 내내 그랬으면, 병원 문을 닫았으면, 일요일에 그랬으면 굉장히 신경 쓰였을 텐데. 무슨 벌레인지 알 수 있나 물어봤는데 정색하면서 안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뭐 정론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초능력자는 아니니까 못 보셨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정색하시면서 하셨다라니까 조금 선생님이 여유가 많이 없으셔서 맞기는 한데 그치 듣는 사람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거지. 제가 저번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종이 주고 뭐 검사하고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병명을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바꿨을 때 충격이랑 같은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바쁜 의사는 잘 고치는데 사람이 퉁명스러워져요. 이분 보고 갑자기 진단명 바꾸기 그랬을 때 제 충격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의사 선생님이 뭘 알아. 의사가 뭘 알아 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약도 똑같은 거 어차피 줬으면서 하면서 우울증 약 똑같이 줬잖아 라고 의사가 뭘 알아 하고 마음을 달리 먹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더니 기분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진료 의뢰서 받아가지고 검사는 큰 병원에 가서 해보려고 해요. 한번 하는 김에 야무지게 제대로 검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상태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큰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죠. 내 마음의 평화. 예전에 연구 마감 때문에 이틀씩 몰아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일상 대화조차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짜증이 같이 섞여서 말을 수면 부족은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수면 부족하고 피로하고 그러면 말이 예쁘게 나오기가 어렵죠. 아마 그 의사 선생님도 주말에 일하셔가지고 짜증이 조금 차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면서 여러분들한테 얕은 꿈을 꾸면서 잤거든요. 방송 가면 있다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해야지 했는데 그게 다 꿈이었나 봐.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면 다 그게 꿈이었나 봐. 얕은 잠을 자면서 뭔가 꿈을 꾸면서 이 얘기도 하고 그래 저 얘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맞아 했는데 그게 다 꿈이었나 봐. 안개처럼 자고 나니까 다 사라졌어. 여러분들은 혹시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종교 같은 거 믿으세요? 종교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준다, 도와준다 이런 거 혹시 믿으시는 분 계세요? 자기계발서 읽으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만 믿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거 아니요? 없다? 종교는 안 믿어요? 신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아닐 듯. 아플 때는 믿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시크릿 같은 데서 하는 왜 우주의 기운이라기보다가 신은 믿는데 종교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니까 너무 강범위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위대한 힘 같은 거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기 어려운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거. 가족력 덕에 게임 캐릭터로 치면 캐릭터 창에 종교 항목을 채울 정도로 있긴 하지만 딱히 막 신앙심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저 말이 맞아. 초월적인 무언가. 종교는 안 믿는데 불교적 마인드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초월적 무언가. 인간의 지성이나 초월적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거. 저 말이다. 저 말이 생각이 안 났다. 그래서 신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초월적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런 걸 신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초월적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크릿에서처럼 뭐 우주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초월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비슷하게 통용되곤 하니까요. 아무래도 유교랑 불교 영향을 받아서 생활 방식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신앙심은 없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야훼 같은 보편적 종교의 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특이점을 넘어서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그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AI가 신이 된다고? 신은 그런 걸 좀 더 구체화, 인격한, 그러니까 초월적인 뭔가를 인격화한 느낌이 들긴 하죠. 아직 우리 인식이 닿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 자연현상이 신에서 기상으로 내려왔듯 그 무언가도 우리 분석이 부족하지 있는 것 같다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에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주시네.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인류의 이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초월적인 무언가. 저는 인격신을 믿지는 않고요. 인격신이 아니면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AI라고 말하지만 인류의 능력이 그러한 시점에 도달할 때가 그런 질문이다. 성자님의 후원은 무슨 얘기일까? 이것도 뭔가 밈인가요? 초월적 존재는 무신론자만 아니면 다들 믿을 거예요. 웹소설 쪽 밈이에요. 이미 현대의 인류는 고대 인류에 비교해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신은 아니긴 하지. 신은 아니긴 하지. 몬스터랑 싸우는 헌터라는 존재를 후원하는 장르가 있다. 그 장르에 나오는 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 신이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초월적 존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냥 초월적인 후원자가 있는 장르. 이과적으로 파면 팔수록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과라고 그런 존재를 배척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저는 궁금한 게 많잖아요. 라플라스의 악마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나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나? 라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안심이 된다. 안심이 된다. 신에게 그냥 바라고 빌기만 하면 신앙이 되고 어떻게 빌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면 과학적 분석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과학이 재밌게도 다시 철학과의 접점이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만 그렇게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닐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었나? 다시 날씨 얘기로 돌아가 보자.
친적 중재는 망상의 주요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망상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지? 여러분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별로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자전거 펑크 수리하고 나갈 건데 더위가 걱정이네. 서울은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은데 21도 맑음이라고 뜨거든요. 21도 정도면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은데 남부지방은 조금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람이 선선해서 좋대요. 괜찮대요. 미지의 무언가에 대한 공포와 동경이 함께 있어서 그런 존재를 자기 입장에서 끼워 맞추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종교와 만화, 소설 등에서 그런 인간의 서울 26도, 남부 구름 낀 26도. 내 날씨 앱은 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지? 남부는 구름 낀 28도. 실내는 아직 에어컨이 없어도 선풍기로 커버가 되는데 실외는 두려워요. 근데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함이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산이라 21도. 습도도 낮네요. 시원한 곳에 계시네요. 지금 등산 중이시구나. 아니면 계신 곳이 산인가? 사는 곳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산에 사는 리노비예요. 등산 중이 아니라. 두 번째였구나. 후자였구나. 개인적으로는 바다리노비하고 바닷가에 살고 싶으세요? 근데 나는 바닷가는 되게 습할 것 같아, 살면. 산 리노비도 있고 도시 리노비가 있으면 바다 리노비도 있어야 해. 산 리노비, 들 리노비.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리노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우주 리노비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를 끼고 계신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바다 리노비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 위에 섬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섬에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을 거예요. 아, 배 위에서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고? 배 타고 커다란 유람선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싶으세요? 해외 리노비든 국외 리노비인가 그렇겠죠. 우주 리노비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주 리노비가 있으면 부자이거나 엘리트이거나. 요즘은 치즈직 해외에서 전에 캐나다에서 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즘에 안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비슷비슷한 방송만 해서 질리셔서 안 들어와 주시는지 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보이시네요. 전에 캐나다에서 와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요즘에 닉네임이 안 보이시는 거 보면 내 방송에 질렸나봐. 내가 너무 비슷비슷한 얘기만 해서 그런가 봐.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서. 일상이 바쁜 걸 거라고?
현생 이슈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주간에 일하던 사람이 야간으로 옮겼다던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안 오신 지 한참 됐어. 한참 됐어. 위에 얘기하신 대로 해외 방송 시청 막는 게 있어요. 근데 영화 볼 때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화를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영화 볼 때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님? 그냥 해외 IP 차단이라고? 갑자기? 해외 시청자분이 찍은 스크린샷 본 적 있는데 다 시청 불가 떠 있었다고? 진짜로? 그럼 그분은 제 방송이 보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네. 치즈직이 지금 기본 설정이 해외면 시청 불가라서 뭔가 설정을 해야 돼. 보고 싶은데 못 들... 안타깝다. 좋은 분이었는데. 친구하고 싶은 좋은 분, 친구였는데, 좋은 친구였는데. 아침 방송에 와주시는 좋은 친구였는데. 혹시 다시 보기로라도 듣고 계신다면 돌아와 주세요. 작년 글부터인가 VPN 써야 한다는 글이 보여요. 캐나다면 퇴근하고 딱 보기 좋을 타이밍이었을 텐데. 그래서 아침 방송에 자주 오셨는데 어느 순간 안 오시는 걸 보고 저는 내가 맨날 비슷한 얘기만 해가지고 나한테 질려가지고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방송 더 재밌는 거 찾아서 가셨나 보다 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현생 이슈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시청자는 마을버스 이론 전에 얘기했잖아. 제가 버스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시청자든 현생의 인연이든 오늘 방송 유튜브로 보신다면 리플을 남겨주세요. 시청자든 현생의 인연이든 여러분들은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갔다가 정거장이 오면 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분들이 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인연을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SNS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편하게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사람들이 정류장이 오면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다. SNS에서 본 표현인데 좋은 표현이라서 슬쩍 베껴봤어요. 치즈직은 마을버스구나. 어째 어설프고 막 덜컹거리더라. 방송이 커질수록 버스나 기차처럼 되죠. 저는 아직은 작은 버스, 마을버스 정도인 것 같아요. 작은 방일 때는 택시 같고. 방송이 막혀 있으시다면 당근 사진을 리노아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것도 막혀 있나? 루리앱은 안 막혔나? 루리앱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루리앱 하시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유입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걸로. 리노아 정도면 마을버스 보다가는 시내버스 정도는 된다고 봐요. 자신감을 좀 더 가져도 좋을까요?
안 보이셔가지고 어느 순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공항 가는 고급 리무진 버스 합시다. 막 옆시까지 가는 시내버스. 그렇게 얘기하시고 딴 방송에 가가지고 또 야루비가 짱이야 이러실 거 아니죠? 왠지 그러실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야루비 방에서 보이시던데. 그래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버튜버는 리노아님이라고 트윗에도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야루비 방송 안 보고 지금 리노아 방송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야루비 보러 가시겠죠? 제가 방송을 끝나면. 오늘은 주말이니까 보찌냐님이 나오셨겠네요. 맞죠? 오늘 보찌냐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방 가서는 그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그 장소에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내 방송만 본다는 리노비들이 제일 예뻐. 특히 아침 방송 보는 리노비들이 제일 예뻐. 대놓고 얘기할 거야. 흥! 어제 처음 루리커피 가봤어요. 가서 모에모에 뀨도 하고 오셨어요.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 살포시 독 한 마리 나오는 거 보니 나아지긴 했네요. 아침보다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약 기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솔직한 말로 사실임. 내 방송만 봐주고 나를 제일 좋아해주고 아침 방송에 특히 자주 와주시는 분들이 제일 예쁜 건 어쩔 수 없음.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진짜 루리커피 가서 굿즈 사야 돼. 간다 하면서 4달째 안 가는 중입니다. 현생이 많이 바쁘시면 그러실 수 있죠. 마음은 그런 거니까. 마음은 그런 거.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치? 충신이 예쁘다는 게 뭐가 이상해. 굿즈가 과거에 있는 것들도 엄청 많이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만드는 게 돈이거든요. 지금 제 굿즈 루리커피에 파는 거 전부 다 재고거든요. 그게 다 팔려야 새 거 만들어 달라고 회사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간신히 되겠다. 1000원 감사합니다. 가야 하는데 서울 나가려면 날 잡고 가야 해요. 루리커피 또 가고 싶은데 아싸라 인싸픽 돼서 부담스러워요. 그냥 슬쩍 가가지고 그거 뭐해뭐해 꿍 하기 부담스러우면 카운터에서 주문하면 된대요.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마시면 된대요. 뭐해뭐해 꿍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대요. 얼마 전에 원두 주문하면서 리무버블 스티커 세트도 같이 주문했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저 목이 조금 상했죠? 목소리 약간 갈라진 것 같죠? 안경도 안 쓰는데 안경 닦기 사서 피규어에 걸어놨어요. 아유 루리커피 가고 싶은데 왜 맨날 수요일에만 시간이 나는. 수요일은 휴무죠.
모에모에뀨은 안 부담스러운데 막상 명동 가서 할 게 없다는 게 솔직히 가장 큰 문제다. 명동은 외국인들의 약간 관광성지 같은 느낌이라서 물 좀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목 쓰는 일은 그렇게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다음 주 봉사활동을 마음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참석할지 불참할지. 너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서 저 낯가리잖아요. 낯가려가지고 거기에 낄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무리도 생길 것 같고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해가지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제가 곧 드린다고 했는데 상담 선생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내국인을 위한 식당은 미묘해요. 그냥 그 옆에 을지로나 충무로 쪽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봉사활동 하게 되면 아침 방송도 시간이 못할 정도로 이른 아침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걸리고.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지금 마음은 솔직히 안 가고 싶다가 더 강함. 차분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분은 안 가고 싶다가 더 강함. 명동이 아무래도 혼자 가면 할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냥 산책하는 거 정도? 사람을 인파를 해치고 산책하는 거 정도? 둘만 돼도 그냥저냥 먹으러 돌아다닐 만한데 혼자 가기는 조금 애매하다. 사람 인파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산책하는 거지. 이게 무리는 안 하려고. 지금 기분은 너무 시간도 이르고 모르는 사람도 다 자기들끼리는 아는데 나만 모르는 외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끼어들기도 조금 불편하고 해가지고 안 가는 쪽으로 약간 마음이 기울기는 했거든요. 네, 그쪽끼리는 서로 이미 다 아는 사이고 저는 이제 나중에 낀 사람이니까 그룹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쪽으로 좀 어색해가지고 동호회 같은 게 새로 생기는 그룹이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가는 데는 그런 게 아닌데 다음 주에 가는 거는 단체로 이제 크게 하는 행사라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끼리는 서로 다 아시는데 나만 모르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내가 아직 멘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내 멘탈 강화에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멘탈이 그 정도는 강하지가 않아서 안 가는 쪽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일단 상담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긴 할 텐데 부담이 더 크면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생각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부담이 더 크니까 부담이 크면 가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맞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찌질하게 그런 거 가지고 뭘 고민해 라고 안 하시고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저 사람은 내 방송 보러 오는 리노비 A다. 빨간 약 지켜주려고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세뇌를 하고 가라고. 근데 시간도 아침 방송 못 하는 거긴 하고, 만약에 그날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토요일 방송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 정도면 안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아침 리누아를 빼앗기기 싫어서 설득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멘토 언니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서 오늘 물어봐야 돼. 언니가 가면 나도 갈 수 있는데 언니가 안 가면 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언니가 간다고 해서 간다는 것도 좀 웃긴 게, 그럼 언니한테 되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무리를 안 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안 간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 아침 방송을 포기하고 갈 정도로 의미 있는 거라면 낯을 가리시더라도 가시는 게 좋긴 하지만, 아니라면 안 가는 걸 추천. 나 아침 방송 알아줘서 고마워요. 아침 방송 진짜 중요해. 저도 대학생 때 학점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게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언니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오늘 물어봐야 돼. 간다고 해도 언니한테 의존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언니 막 뭐 해야 되는데 저 챙겨주느라고 언니가 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그룹에 제가, 언니는 또 그 사람들이랑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챙겨주려고 언니가 2배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가게 되면 언니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기존 루틴을 깰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가서도 열심히 맞아. 근데 아침 방송이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야 돼! 라는 막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가면 좋다 정도라서. 가면은 하나의 틀을 깨고 나오는 조금 성장한 리노아가 되겠지만, 가면 좋다 정도라서 나한테 스스로 너무 가혹하게 강요하진 않으려고 해요. 괜히 갔다가 멘탈만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쵸. 저 혼자 갔다가 괜히 멘탈만 무너질 수 있잖아. 그 정도로 고민할 정도면 저라면 안 갈래. 그 얘기가 듣고 싶었나? 나 약간 답정넌가? 나 약간 답정넌가? 안 가도 돼요라는 얘기가 듣고 싶었나 봐. 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 저 얘기 듣고 싶었나 봐. 그 정도면 안 가도 돼요라는 말이 듣고 싶었나 봐. 도망치는 건 창피하지만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있고 싶어, 집에.
어차피 오후에 가는 봉사는 그대로거든요. 꼭 안 가도 되는 거면 제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 나중에. To be continue.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봉사활동은 봉사가 좋아서 가는 분들도 많지만 아는 사람들과 같이 심적으로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그분들끼리는 다 아는 사이고 나만 모르는 사이라서 약간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약간 약간이 아니지. 많이 불편하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무서워요? 아예 서로 다 모르는 사이고 완전 새 사람들이면 차라리 가겠는데 그분들끼리는 서로 알고 나만 약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 그게 부담스러워.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미친 애처럼 혼자 웃으면서 형성된 그룹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은 안 간다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해결 안 간다. 다음 기회를 노린다. 아침 방송하고 여러분들이랑 논다. 저 얘기가 듣고 싶었어. 가지 말고 저희랑 놀아요. 너무 좋아. 저 얘기가 듣고 싶었냐면 가지 말고 저희랑 놀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 아침에 리노비랑 놀아야지. 8시에 방송해야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눈치 안 봐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미 그분들끼리는 몇 년씩 관계가 쌓여가지고 다 아는 사이고 나는 약간 개밥의 도토리 같은 거잖아. 개밥의 도토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크단 말이야. 게다가 내가 막 카피바라 같은 성격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막 가서 앵기고 여러분 막 친해져요. 막 이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 체력을 쓰고 나면 일요일도 방송 못하고 기절할 것 같아. 난 능히 할 수 있다. 난 능이버섯이다. 안 될 것 같아. 진짜 자기들끼리 끈끈해서 새로 오는 사람이 나 서먹할 것 같아. 진짜 고인물들이 그건 아니고 전자일 것 같아요. 전자.
아까 그 리노비가 부럽다. 행동 제한을 강하게 확정할까봐 안 가도 된다고 딱 잘라 얘기. 안 가도 여러분들이랑 놀아요라고 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 안 가도 돼. 리노아 맞춤 외부 인격. 다음 주에는 일단은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상담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나 나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황 보고는 하려고 해요. 간신배가 되겠다고 충신 흉내를 너무 냈다. 언제나 충신이십니다. 간신배 아니세요. 언제나 충신이십니다. 우리 산타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산타님. 요즘은 날씨가 더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방송할 때 제가 실온에다가 물을 꺼내 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마실 때마다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나는 간신인데 부럽다. 흑흑. 리노비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 리노비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 리노비들이 가지 말고 자기들이랑 같이 놀자고 했어요 라고. 뜨거워질 정도는 아닌데 약간 미지근해질 정도? 뜨겁다까지는 아니에요. 인터넷에 제 절친들이 있는데요. 걔네가 같이 놀자고 했어요 라고. 리노비들이 그랬으면 어쩔 수 없죠. 아, 왕도네. 오랜만에 받아보는 왕도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받아보는 왕도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기 전에 왕도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담 선생님이 인터넷 그만. 아니야, 방송하는 거 나한테 되게 좋은 거래. 왜냐면 방송한다고 다 털어놨거든요. 내가 관계성을 잘 못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관계성 맺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다 치료받고 있고 나 이렇게 안 좋고 하는 것도 다 얘기했다라고 했더니, 아, 잘했다고. 그런 관계라면, 그런 방송이라면 되게 좋은 지지자가 생긴 거니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제가 화장실이 조금 급해서 조금 빨리 방송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8시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